2021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에서 경기고등학교가 3승 1패 전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었던 이번 대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8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283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은 박힘찬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회부터 저희가 비하인드넷 개편을 했죠. 오늘 개편 이후에 두 번째 회차를 맞이했는데 앞서 오프닝 때 언급해드린 대로 오늘은 2021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경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힘찬 PD님이 직접 울산에 내려가서 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신 내용을 오늘 좀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먼저 한 주 동안에 주신 여러분의 그 감사한 댓글 소개를 드리면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볼게요. n.리님 댓글인데 뭐야 썸네일이 너무 화사해서 비하인드넷인 줄 모르고 다른 건가 해서 늦게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인철조님께서도 새로운 사무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해주셨네요. 볼츠레츠고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우와 화이팅입니다. 캐스터님이랑 기자님 조금 더 웃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뭉찬에 출연하신 코리안 로켓 송동환 선수 섭외를 추천합니다. 하셨고요. 유튜브 쇼트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힘PD님, 이현섭 기자님, 김태범 아나운서님 개인별로 하키 20문 20답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격려 또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웃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예.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 남자 예선 우리 대표팀 결과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현숙 기자님이나 저나 할 수가 없었죠. 마음 편히 웃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오늘은 좀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WKIM 남은 김님이시죠? 유튜브에 댓글 주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은 포기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남은킴님, 포기하셔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도 페이스북을 안 들어간 지가 꽤 돼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도 손이 좀 덜 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플랫폼이 요새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좀 한두 군데에 좀 집중을 해서 자주 손 가는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이참에 넘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남은킴님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 저희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쪽에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남은킴님도 자연스럽게 좀 넘어오셔서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같이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번 댓글부터는 지난 회 내용에 관련된 댓글이 좀 있네요. 형노님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방송을 기대합니다. 최종 예선 결과는 아쉽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걱정이 더 되네요. 다른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라도 있는데 아이스하키는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네요 하셨고요. 쏜딘13님이 새로운 사무실 축하드립니다. 디스플레이가 하키 느낌이 나네요. 올림픽 예선은 기자님 중계로 함께 봤는데 솔직히 경기를 너무 안 뛰어서 체력 저하가 눈에 띄고 경험 많은 외인 수비수 부재도 너무 컸습니다. 내년 IIHF 대회는 열릴 텐데 지금대로면 강등 걱정해야 할 퍼포먼스입니다. 특히 체력 문제는 심각해 보이더군요. 라는 댓글 주셨고요. 에어레이드 2010님 오셨습니다. 협회 지도부 공백도 선수들이 경기 감각 부족을 메울 기회조차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0년대처럼 대학 플러스 실업 플러스 독립리그팀 통합리그로 코리아 리그를 진행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긴 하네요 하셨고 남은김님이 답글 주셨어요. 저도 옛날 농구대잔치 시절처럼 그렇게 풀리그 축구 FA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 말고요 풀리그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파티는 끝난 건가요? 요 한 4, 5년 재밌었다 하고 뒤로 하기엔 한스럽네요 하셨고요. 에드워드 마님이 한국 아이스하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답을 찾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 또 관련 댓글 함께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2018년, 2019년까지 우리나라 그 대표팀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 올렸던 게 이렇게 한 2, 3년 만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참 뭐 그렇죠. 아쉽고 아깝고 참담하다. 한국 아이스하키 이대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여러분의 말씀 많이 공감이 됩니다. 9월 2일이었는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21-2022 시즌도 취소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죠. 예, 뭐 기존 지난 시즌하고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플랜 A, B, C가 있었는데 이제 플랜 B까지 취소가 되는 걸로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연말 내년 초 해서 네. 뭐 토너먼트 대회가 가능할까 뭐 이런 플랜 C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정규 리그는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12월 개막도 불발된 이번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시즌 연속 취소네요. 이거 정말 리그 존폐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지만 네. 코로나가 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리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 뭐 대학팀, 실업팀 다 모아서 뭐 통합리그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예, 과거에 아시아리그 이전 때는 전국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코리아리가 치러졌었죠. 네. 예. 그래서 1차 리그, 2차 리그 나눠서 치러지기도 했었고, 예, 많은 팀들이 참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실업팀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팀도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팀들은 유리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 시즌에는 치러지지 못했고, 이번 시즌도 뭐 일단 10월 달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네. 규정상 유리그를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뭐 그렇다 보니까 대학팀이 참가를 못하면은 남는 거는 이제 안양하려고 하이언밖에 안 남는 건데. 네. 글쎄요, 뭐 근데 유리그도 지금 뭐 10월에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할 겸 빨리 하고 아니면은 빨리 시즌 정리하고 실업팀들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상무팀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더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참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실업팀과 대학팀들 간의 어떤 경기력 차이가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좀 같이 리그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문제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과거에 뭐 농구 대잔치를 예로 주셨는데 그때는 대학팀들이 막 실업팀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던 거고. 농구 대잔치 시절 때의 아이스하키 판도 보면은 그때는 예, 연세대가 막 실업팀 잡고 뭐 우승하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농구처럼 아이스하키도 뭐 실업팀이나 프로 리그가 좀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격차는 좀 줄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꾸준히 실전을 치를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5월이죠.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에 출전하게 될 텐데 슬로베니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봤던 우리 남자 대표팀의 어떤 전력? 그런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여기 내년에 만나게 될 D1A 유럽팀들 상대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해요. 뭐 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세대 교체를 진행을 하는. 네. 예, 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세대가 어느 정도 이제 퇴장하는 시기가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으로 합류를 해서 새롭게 선을 보이고 손발을 맞추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좀 더 빨리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국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그런 단계가 굉장히 단계랄 것도 없이 그냥 투닥투닥 한꺼번에 다가온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더 준비가 안 된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요. 이번 네. 예선을 통해서.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과도기만 잘 넘기면은 네, 저는 너무 암울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 그래도 좀 네. 희망을 보시는군요.
예, 그래도 해온 게 있고 또 올림픽 세대들이 또 쌓아온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만 뭐 단기간이지만 잘 후배들에게 전수가 된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승격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래도 강등 걱정까지는 그쵸 기대하기 싫은 걱정하기 싫은 부디 좀 편하게 네.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시기가 오지 좋겠습니다.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좀 그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해 한번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정을 답습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시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그 기간 동안에 각 실업팀이 7개월 동안에 총 15경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당 한 달에 한 2경기 정도 그쵸. 수준의 실전이었는데 기존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시즌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전 부족이 이번에 대표팀의 어떤 최종 예선 결과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올가을, 올 겨울에도 지난해처럼 그 정도의 어떤 실전만 치르고 그런 뭐 지난 겨울, 가을 같은 경우에 또 대학교 팀들은 공식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번 대표팀에는 또 대학생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올 가을, 겨울에도 지난해처럼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이번에 본 노르웨이 오슬로 참사에 이어서 저는 내년에 진짜 슬로베니아에서 류빌리아냐 참사 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좀 예상도 좀 감히 해보게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실전을 치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대면 킬러웰즈가 해체가 된 이후에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뭐 그죠 하이원 할라 둘이서 경기를 치른다 한들 한 달에 막 10대 게임씩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기다리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네. 뭐 일주일에 2번이든 한두 번이라도 매주 예,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다 알거든요. 둘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맨날 둘이서만 하면 지겹네, 뭐 재미없네 이럴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이해를 하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하키 경기는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국내 팬들이 국내에서 하키를 못 그러니까요. 보셨습니까? 진짜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지난 2월 이후로 못 봤기 때문에 네. 네, 해가 바뀌기 전에 뭔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부디 팬들이 좀 즐거워하실 만한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팟빵에 또 댓글과 후원해주신 분들 있어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귀쟁이 뿡뿡님이 온더스포츠 개편 축하드립니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81회에 1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거금을 또 이렇게 투척을 해주셨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YB성님이 10,000원 또 281회 후원해 주셨는데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꾸준하게 또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또 감사한 분이죠. YB성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후원해 주신 것들은 저희 좋은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비하인더넷 283회입니다. 잠시 후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1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오늘 리뷰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다 보고 오신 박힘찬 PD와 오늘 자세히 대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국내 대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반갑네요. 그러게 6개월 만에 이게 얼마 만에? 네, 6개월 만에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간만에 저도 정신없이 바쁘게 예, 촬영하고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네. 네, 정말 어렵게 치러진 대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사가 되냐 안 되냐부터 해서 어디서 하느냐부터 해서 정말 뭐 협회나 중고연맹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사고나 뭐 확진자나 이런 거 없이 또 잘 치러지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네. 예, 물론 이제 선수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대관도 많이 못하고 훈련도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었고 해서 경기력은 이제 평소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회가 왠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 올해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한 경기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내는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대회에 비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어떤 수준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은 좀 받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선수들의 그 달라진 눈빛과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네. 정말 한 골 한 골에 모두가 환호하고 정말 그 분위기 자체가 선수들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집중하는 모습. 지는 네. 팀들도 뭐 예전 같았으면은 몇 골 먹고 질 것 같다 싶으면은 벤치도 조용해지고 네. 뭔가 좀 그냥 포기하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 대회만큼은 뭐 어느 팀 하나 할 것 없이 뭐 뒤지고 있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네. 벤치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또 다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경기의 승부 자체도 좀 더 재밌어지고 예.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대회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2021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였고요. 이번 대회는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아이스하키 대회를 겸한 대회였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주최 한국 중고등부 아이스하키연맹 주관으로 치러진 대회였습니다.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7일 화요일까지 울산과학대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됐는데 총 5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복고, 경기고, 중동고, 경성고, 광성고까지 5팀이 참가해서 라운드 로빈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4경기씩 진행을 해서 최종 순위를 가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 이후에 약 1년 1개월 만에 치러진 고교 대회였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보성고까지 6팀이 참가했다면 이번에 한 팀이 또 줄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 너무 빨리 끝났죠. 네. 대회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온더스포츠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키하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생중계가 됐고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회 최종 순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위 우승팀은 경기고입니다. 3승 1패, 승점 9점, 골 득실은 플러스 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우승 2위 팀은 경성고인데요. 2승 1연장승 1패, 승점 8점, 골 득실은 마이너스 1입니다. 3위 경복고입니다. 2승 2패, 승점 6점을 기록했고 골 득실 플러스 7이었고요. 4위는 광성고입니다. 2승 2패, 역시 승점 6점, 골 득실은 12득점, 12실점으로 제로였네요. 마지막 최하위 5위는 중동고입니다. 1연장패 3패, 승점 1점만을 챙겼고 골 득실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5팀의 최종 순위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이어서 개인 순위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는 경성고의 강효준 선수, 그리고 경복고의 김시환, 김상엽 선수였는데요. 세 선수가 모두 4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도움 부문 순위에서는 경성고의 이성우 선수가 도움 6개로 선두였고요. 경기고의 김용수 선수가 도움 5개, 경복고의 김시환 선수가 도움 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순위입니다. 이번 대회 경성고의 이성우 선수가 총 8포인트, 2골 6도움이었습니다. 포인트 랭킹 1위였고요. 공동 1위에 오른 선수가 경복고의 김시환 선수 역시 8포인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경성고의 강효준 선수가 7포인트, 경기고의 김용수 선수 6포인트, 광성고의 공유찬 선수 역시 6포인트, 경복고의 김상엽 선수도 6포인트를 기록했던 대회였습니다. 골리 부문 보겠습니다. 경기고의 서경민 선수가 103세이브 6실점으로 94.50%의 세이브 성공률로 가장 높은 세이브율을 보였고요. 2위는 경복고의 임태양 선수였는데 94.12%의 세이브 성공률, 3위는 경성고의 최수훈 선수였습니다. 137세이브나 올렸군요. 93.20%의 세이브율 보이면서 골리 부문에서는 1, 2, 3위 이렇게 세 선수가 이름을 올렸던 이번 대회였습니다. 팀별로 최종 순위와 또 개인 순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참 치열했고 정말 대회 마지막 날에 펼쳐진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팀이 가려지는. 그렇습니다. 야, 그것도 세 팀이 우승 경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대회 이틀째 좀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경기 결과가 끝까지 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두 긴장하셨겠습니까? 손 모아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고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 우승, 지면 4위라는 정말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을 놓고 최종전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경복고로서도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다면 경성고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또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경성고도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다면 또 경기고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우승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끝까지 재밌게 흘러갔던 대회였습니다. 그런 대회였고, 뭐 지금 순위표에서 보셨지만 전승팀도 전패팀도 없는 대회였습니다. 네. 5팀 중에 4팀이 2승 이상씩을 했으니까 네. 야, 이 정말 보기 드문 이런 대회가 있었나 싶어요. 고교대회에서. 좀 이래야죠. 예, 중동고도 이거 정말 4패로 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예, 끝까지 투지와 역전과 뭐 혈투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승점을 1점이라도 따내는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예, 모든 팀들이 뭔가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기하거나 뭐 지치거나 이런 모습 기색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쳤다라는 게 좀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 예, 내용 면에서는 다소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뭐 그런 건 다 이해하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대회가 좀 입시 때문에 생겨난 대회, 입시 때문에 하는 대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치러졌으면 하는 또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짧게 너무 한 번에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대회이기도 했었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예, 1년 1개월 만에 했는데 4게임만 뛰고 끝난다는 게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또 있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각 팀별로 이번 대회 어땠는지 박김철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팀별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최종 순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번 대회 우승팀 경기고입니다. 네. 경기고의 이번 대회 전적을 보면 첫 경기에서 경성고에게 5대1로 어렵지 않은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을 상큼하게 올렸고요. 하지만 두 번째 경기 광성고에게 1대3으로 덜미를 잡히면서 좀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고가 좀 파워플레이 골로 먼저 앞서갔던 경기였는데 결국은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리고 경기고가 이어진 세 번째 경기에서는 중동고를 상대로 4대1로 뭐 이 경기 역시 역전승이었어요. 맞습니다. 3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몰아넣으면서 4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경기고의 마지막 경기가 경복고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엇갈리는 경기고 입장이었는데 결국 3대2로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고였습니다. 3대0까지 앞서가다가 쫓기긴 했었는데 막판에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한 골차 리드를 잘 지켰고 경복고전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고등학교가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고 뭐 이 결과에 따라서 경복고와 경성고의 우승 가능성은 소멸됐어요. 그렇게 해서 3승 1패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경기고였습니다. 경기고가 좀 과거 기록을 보니까 2018년 5월에 있었던 고교 1차 리그 우승 이후에 고교 리그 대회에서는 3년 4개월 만에 우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우승이 감격적이지 않았을까. 일단 축하를 보냅니다. 자, 경기고등학교 이번 대회 좀 전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대회 초반에는 뭐 경성고전에서는 이제 경성고가 좀 빠르게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손쉽게 승리를 따냈다라고는 하지만 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까지는 조금 뭔가 좀 급하다, 조급하다. 그래서 광성고전에서도 좀 뒤처지고 있다 보니까 뭐 공격은 주도하지만 뭔가 급한 마음에 미스가 많이 나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고가 이번에도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제 다리에 걸려 넘어지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서경민 골리의 그냥 안정적인 골텐딩을 바탕으로 또 수비에서도 커버가 돼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기를 넘어가면서 점점 팀 전체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18명이에요. 정말 고른 분포네요. 거의 뭐 다 올렸다고 하고 봐야 되죠. 20명 엔트리. 그리고 뭐 경기마다 이렇게 뭐 골도 넣고 포인트 올려주는 선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1라인부터 4라인까지 고르게 밸런스가 잡혀 있고 네. 어디에서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춘 팀이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빠르게 부족했던 경기 훈련이나 뭐 경기 감각들을 빠르게 끌어올린 그런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라인 밸런스가 좋았고 전체적으로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면서 뭐 어쨌든 좋은 결과로 우승까지 이어졌던 그런 경기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대회 경기구의 경기 모습을 봤을 때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좀 주목됐던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뭐 모두가 고른 활약을 펼쳤다 보니까 네, 저희가 오늘 각 팀별로 이제 한 선수씩 네. 꼽아 주실 거거든요. 고른 활약을 펼쳐서 누구 하나 눈에 띈다, 한 명을 콕 찍기에는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뭐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경민 꼴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회 가장 높은 세이브 성공률을 또 올리기도 했어요. 네, 04년생이고 177에 70kg. 네. 꼴리로서는 그렇게 큰 체구는 아니거든요. 네, 더 클 나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94.5%의 세이브 성공률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뭐 크게 흔들리거나 갈피를 못 잡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보통 이제 꼴리들이 경기 감각 떨어지면은 한두 골에 멘탈이 크게 흔들려서 더 오버하다가 더 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이번 대회 다른 꼴리들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예. 서경민 꼴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위기의 순간에서도 1차적으로 꼴리가 선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들이 커버를 쳐주는 모습들도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꼴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넓게 보면은 키플레이어로 뽑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경민 꼴리가 최후방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줬던 것이 뭐 결과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경기고가 이번 대회 실점이 상당히 적었는데 거의 모든 경기 2골 이하죠. 광성고전 세 번째 골은 MPD 골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만큼 좀 안정적인 수비에 또 가장 중심을 잡아줬던 선수가 바로 서경민 꼴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기고등학교 이번 대회 우승팀이었습니다. 다음 이번 대회 준우승 2위를 차지한 경성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경성고의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경기 경기고에게 1대5로 좀 크게 지면서 조금은 스타트가 좋진 못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반전을 일궈냈어요. 경복고와의 대결.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이후에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최종 스코어 2대1로 경복고를 잡아냈던 경성고였습니다. 그리고 경성고의 다음 상대는 광성고였는데요. 광성고를 상대로 정말 광성고가 끈질기게 추격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따돌렸고 최종 스코어 5대4로 3피리어드 중반에 결승골이 터졌어요. 5대4 승리를 거두면서 2승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성고는 마지막으로 중동고전을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로 치렀는데 이 경기도 처음에는 3대0까지 여유 있게 가다가 그렇습니다. 역전을 한번 당했다가 그렇죠. 하지만 다시 뒤집었어요. 연장 접전 끝에 최종 스코어 5대4로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경성고가 이번 대회를 2위로 마쳤습니다. 경성고와 중동고의 경기는 이번 대회 첫 연장 경기이기도 했고 경성고로서는 사실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승을 해도 2위 네. 뭐 정규패를 해도 2위가 되는 그런 경기였긴 했어요. 네, 그랬긴 했는데 조금 정신줄을 놨던 게 3피리어드 들어가면서 정신줄을 좀 놓은 게 크게 한 번 데일 뻔했는데 그래도 빠르게 수습을 해서 연장에서 이성우 선수가 골든콜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5개 학교 중에서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제가 봤을 때 뒤에서 촬영지에서 중요한 겁니다. 내려다 봤을 때는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학교였었고 매 순간마다 서로가 동료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런 경성고등학교였고요. 초반에 이제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좀 쉽게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습이 될까 싶었는데 바로 됐더라고요. 경복고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경기였어요. 경복고전이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근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얻은 기회도 자칫 잘못하면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팀이 또 경복고이기도 하고, 그런 경복고를 상대로 끝까지 승리, 리드를 지켜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승 후보로서 손꼽힐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 잘 버틴 것도 버틴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실책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 가장 좀 놀라운 성과를 낸 팀이 경성고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경기 내용적으로도 또 스탯상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났죠. 슈팅 대비 득점 성공률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슈팅 대비 득점 성공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적은 슈팅 수로도 충분히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예, 승리나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나 찬스들이 많이 있었고 네. 다른 팀들은 이제 한 자릿수 %대였는데 경성고만 유일하게 11%대 유지하면서 1위를 만들어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골텐딩으로 안정감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날카로운 한 방이 돋보였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지지난 대회에 비해서 뭔가 좀 안정화가 되고 체계가 잡혀있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경성고만의 색깔이 많이 보였다 이런 댓글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3학년 디펜스 이승재 선수가 좀 어느 정도 구심점을 해주는 것 같았었고 파워플레이라던가 뭐 찬스 기회 때에서 뒤에서 한 방씩 때려주는 것들이 작용을 했었고 거기서 또 골이 터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1학년이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최수훈 골리. 경복고전 50세이브인가요?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네. 예. 그 50세이브 경기를 비롯해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장을 하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물론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경험에서 좀 오는 살짝 흔들릴 때 잔뜩 먹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경기고전이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경기들을 경험을 하면서 본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186cm라는 또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경성고등학교가 최근에 좋은 골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김영찬 골리까지 해서 체격 좋고 좋은 기량을 갖추고 있는 골리들이 많이 나와서 최수훈 골리도 그런 명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최수훈 골리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이번 대회 경성고에서 좀 가장 박힘찬 PD님이 좀 눈에 띄었던 선수는 누가 있었나요? 포인트를 가장 많이 올렸던 이성우 선수를 눈여겨 봤었고요. 도움과 포인트 랭킹 1위였죠? 네. 그래서 172cm에 74kg 3학년 선수인데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피드도 좋고 또 슈팅에서의 정확도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임팩트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눈에 띄었고 이성우 선수도 한번 언급을 해보자 싶어서 이성우 선수를 경성고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로 꼽아주셨습니다. 어쨌든 경성고가 지난해 대회 때도 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었는데 최근에 경성고가 좀 광성고를 계속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성이 이제 광성을 좀 넘어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광성고를 제쳤고 좀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복고마저 잡고 경복과 이제 우승 경쟁에까지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경성고의 앞으로가 좀 더 궁금해지고 좀 기대가 됐던 이번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경성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 3위를 기록한 경복고 보겠습니다. 경복고 먼저 경기 전적을 보면 첫 번째 경기가 좀 충격이 컸어요. 경성고전 역전패 1대2로 첫 경기를 패하면서 출발했던 경복고였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에 중동고와의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을 합니다. 세 번째 경기였던 광성고전에서 5대2로 또 어렵지 않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째를 거뒀던 경복고였고요. 마지막 최종전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끌려가다가 2골 추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최종 스코어 2대3으로 패하면서 최종 전적 2승 2패 승점 6점으로 이번 대회 3위로 마무리했던 경복고였습니다. 자, 경복고가 3위라고요? 야, 이게 정말 낯선 순위이고 그렇죠.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성적이죠. 많이들 이 경복고 3위라는 결과에 놀라시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진짜 가장 그 경성고의 2위 그 이상으로 좀 충격이 컸던 그런 경복고의 3위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복고가 2번이나 졌어라는 게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어서 근데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만했던 또 경기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런가요? 좀 어땠는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고
퍽 소유권을 계속 늘려가면서 경기를 진행했던 거는 4경기 모두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득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컸었고 좀 실속이 없는 공격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득점 많이 하고 실점 최소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득실차에서는 좋은 기록을 나타냈지만 기록이 이제 뭐 중동전이나 그런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광성전이나 그런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경기는 경기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또 중요한 경기에서는 전혀 주도권 대비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장면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 같고요. 경성고전이 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슈팅수 51대 26. 그런데 한 골밖에 뽑아내지 못했어요. 51개에 한 골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슈팅 대비 득점 성공률이 뭐 5개 학교 중에서 4번째 순위였었고요. 8%대였고 턴오버가 좀 아쉬웠죠. 아, 그 결정적인 턴오버, 실점으로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대회 처음과 끝을 결정적인 실책으로 시작하고 맺어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실제로도 그랬고요. 자책골 장면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전에서도 수비 지역에서 공격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퍽을 턴오버하고 거기서 바로 실점이 이루어졌던 장면까지만 해도 경성전에서 5번 김현겸, 경기고전에서 7번 조현겸 네. 이 두 현겸 선수의 그 결정적인 실책이 중요한 실점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정말 뼈아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페널티도 뭐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페널티 PK 성공률도 가장 좋았긴 했지만 페널티를 좀 어이없이 내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네. 이제 레이트 힛 그런 부분에서 좀 적응이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경기는 이미 압도하고 있는데 더 압도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제 체킹이 무리하게 들어가서 그런 장면들이 정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결과가 참 경복고로서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인 것이 송동환 감독이 2019년 3월에 부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거든요. 거의 2019년부터. 다 이겼다고 봐야죠. 싹쓸이. 2019년에 고교리그 6개 대회를 다 우승을 했었고 딱 한 번 졌어요. 그 한 번 진 게 경기고전이긴 했는데 고교 2차 리그에서. 하지만 그 한 번 졌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랬었고 지난해에도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으로 우승을 한번 놓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교 1차 리그, 2차 리그 모두 전승 우승을 했었고 송동환 감독 부임 이후에 경복고 최근 전적을 보니까 39전 37승 2패였습니다. 이거 잘해도 진짜 너무 잘하는 너무나 놀라운 승률인데 전무후무하죠. 네. 네. 근데 이랬던 팀이 이번 대회 4경기에서 2패를 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좀 이례적인 일인가. 거기에 이제 고교 리그 대회에서 우승을 놓친 적도 이번 대회가 7번째 대회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었죠. 네. 근데 이제 좀 성격이 많이 달랐잖아요. 네. 뭐 리그라고 타이틀은 붙어 있지만 리그보다는 단기전의 성격이 너무 강하게 있고 팀수가 적다 팀수가 적고 경기수 줄었고 1년 1개월이라는 뭐 공백이 작용하던 대회이기도 했고 있었고 또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리그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만큼 뭐 팀 간의 격차 그런 것도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붙은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팀들이 많이 끌어올라와진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복고가 특히 못해서 이번에 3위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내용적인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압도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팀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왔지만 그런 단점 그리고 실책 그런 것들이 정말 뼈아프게 송곳처럼 찔러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회 경기 결과들이 되게 촘촘하게 메꿔져 있었잖아요. 압도하는 팀도 없었고 아주 뒤처지는 팀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간극이 좁아진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수였다 라고 포장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경복고 입장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대회일 텐데 보통 이렇게 대회가 아쉬움이 남는 대회가 있으면은 다음 대회가 있으니까 괜찮아. 2차 리그, 3차 리그 잘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참 올해 어찌 보면 2021년의 유일한 대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난 경복고입니다. 고교리그에서 최종 3위를 한 게 2017년 6월 고교 2차 리그 때 3위 이후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이 나온 경복고인데 하지만 뭐 시련이 있으면 그걸 발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복고등학교 이번 대회는 뭐 좀 힘든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다음 대회에서는 뭐 분명 더 나아지는 또 도약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경복고에서 또 주목됐던 선수 한번 봐야죠. 어떤 선수 있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8포인트를 올렸었던 김시한 선수를 당연히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4골 4도움 8포인트. 예, 김상엽 선수도 같이 눈에 띄었었고 175cm에 68kg 04년생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복의 공격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이었다 보니까 예,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예, 키플레이어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김시환 선수 8포인트, 또 여기에 김상엽 선수 6포인트 네. 네, 함께 좀 합작이 되면서 네. 어떤 공격적인 면에서 또 시너지를 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4위를 기록한 광성고 보겠습니다. 광성고는 첫 번째 경기에서 중동고를 상대로 3대1 기분 좋은 승리로 대회를 출발했고요. 역전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경기고에게 또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성고가 경기고를 잡은 후에 뭐 거의 우승 분위기 선수들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일 한 번 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네. 자, 하지만 광성고가 세 번째 경기에서 경성고에게 5대5로 아깝게 추격전 끝에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대회 첫 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경복고전에서도 2대5로 패하게 되면서 2승 후에 2패, 최종 성적 2승 2패, 승점 6점, 4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광성고로서는 첫 두 경기 결과가 좋았고 네. 뭐 경복도 한번 지고 경기도 한번 지고 이러면서 광성고가 우승 후보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대회 초반에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어요. 네. 기록상으로만 보면은 광성고등학교가 정말 고르게 다 상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네. 파워플레이도 제일 좋았고 PK 두 번째로 좋았고 문제는 이제 실점이 너무 많았죠. 예, 12득점 12실점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네. 뒷경기에서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한번 흔들렸을 때 와장창 실점하는 분위기가 마련이 됐던 게 좀 아쉬웠었고 네. 성도영 골리 혼자서 분투를 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백업 골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고요. 좀 무기력하게 질 뻔한 경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우승권에 근접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미세하게 좀 모자랐던 게 아니었을까. 경성고전 계속 추격은 했지만 또 한 발 모자랐고 그렇죠. 경복고전도 충분히 가능해요. 0대5로 끌려갔던 흐름이었죠. 네. 너무 쉽게 그냥 골을 내주고 포기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었죠. 예. 자, 그런 또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던 광성고의 이번 대회였습니다. 광성고에서 이번 대회 가장 돋보였던 선수 누구였습니까? 저는 이제 공유찬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공유찬 선수요? 예, 일단은 키가 컸고요. 187에 83kg. 네. 예, 04년생인데 팀 내에서는 최다 포인트를 일궈냈습니다. 2골 4도움을 기록을 했고 예. 좋은 체격이나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게 예, 키플레이어로 선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광성고의 공유찬 선수라는 또 선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한 팀씩 팀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 이번 대회 5위 최하위를 기록한 중동고 보겠습니다. 중동고는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 광성고와의 경기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두 번째 경기였던 경복고전 0대6으로 또 대패를 하면서 2패째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경기 경기고전에서도 2피러드까지는 1대0으로 리드를 유지했었는데 3피러드에서만 4실점을 하면서 결국 1대4로 또 한 번의 역전패가 기록됐고 마지막 경성고전에서 0대3으로 뒤지다가 또 역전도 한번 했고 결국 연장 승부 끝에 4대5로 연장패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도 승점 1점을 챙겼고 1연장패 3패로 네. 이번 대회 최하위 5위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중동고로서는 좀 객관적인 전력차를 좀 실감했던 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중동이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뭐 경기 결과로서는 아쉬운 성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지난해나 뭐 지지난해 그런 이전 대회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었거든요. 뒷경기로 갈수록 뭐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팀 내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3학년 선수가 됐든 아니면 뭐 어느 포지션의 선수가 됐든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서 뒤처지고 있거나 좀 팀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부재가 있었던 게 전체적으로 팀이 좀 어렵게 끌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실점도 한번 실점이 이루어졌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리드를 잡았지만 또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네. 또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뭐 경성고와의 차이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뭔가 팀 내 주장이라던가 부주장 선수라던가 뭐 팀 내 에이스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뭔가 팀을 좀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의 중심을 맞춰주는 네. 그런 역할의 선수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골텐딩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송재영 골리가 지난해까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돋보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글쎄요 부담이 컸을 수도 있었고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고 그런 부담감이 좀 심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조금 자기 컨디션을 못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골텐딩이 받쳐줘야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찬스가 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뒤늦게 경기고 전에서 좀 다시 제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늦게 나온 게 네.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중동고에서도 또 돋보이는 선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였나요? 최강호 선수를 뽑게 됐고요. 네. 예, 05년생 가장 막내고요. 2005년생이요? 네. 와. 생일도 제일 늦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대회 1골 1도움을 올렸는데 경성전에서의 동점골 3대3 동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었고 예, 막내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바뀌고 분위기를 반전해 나가고 있는 중동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네. 예, 키플레이어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중동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각 팀별로 이번 대회 어땠는지 그리고 눈에 띄었던 돋보였던 선수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대회 종료 후에 개인상 시상 내역도 공개가 됐어요.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 대회 종료 후에 이제 시상 내역은 공개가 됐고 각 선수들에게 또 개인상 수여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경기고등학교의 디펜스 정지훈 선수였습니다. 인라인 디펜스로서 이번 대회 총 1골 2도움을 올렸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복고전에서 도움 2개, 팀 우승까지 또 이끈 바가 있었던 정지훈 선수였고요. 우수 선수상은 경성고의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주장이자 팀의 인라인 포워드로서 광성고전 3피리어드 결승골 네. 상당히 돋보였고요. 파이팅이 가장 넘쳤던 네. 선수였죠. 중동고전 때도 3피리어드 후반에 동점골 때 도움을 기록했던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미기상에는 경복고의 박민재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 대회 총 4경기에 도움 1개의 기록이었습니다. 뭐 우승팀에서 최우수 선수, 준우승팀에서 우수 선수, 3위 팀에서 미기상. 협회 주최 국내 대회는 늘 이렇게 시상을 하죠. 네. 이번 대회도 변함없이 이렇게 시상이 됐고 그리고 포지션별로 또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베스트 포워드의 경복고의 유정훈 선수가 뽑혔고요. 베스트 디펜스에는 경기고의 박재욱 선수 역시 주장이죠. 그리고 경성고의 전지우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베스트 골키퍼에는 경성고의 최수훈 선수가 1학년 선수죠. 네. 93.20%의 세이브 성공률을 보였던 최수훈 선수가 베스트 골키퍼에 선정이 됐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상 경기고의 우승을 이끈 김한성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우승팀 코칭 스태프에서 항상 지도자상은 나옵니다. 네. 지금 뭐 개인상 받은 선수들 쭉 이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글쎄요 박김재 PD님이 앞서 좀 돋보였다, 주목됐다, 잘했다라고 꼽았던 선수들하고는 좀 다소 괴리감이 있는데요. 좀 다른데요? 뭐 앞서 키플레이어 선정은 네. 그냥 제 맘대로 뽑은 거고요. 네. 예. 옆에서 주는 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들이 이제 선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예, 뭐 그 차이죠, 뭐. 뭐 예. 보는 눈이 각각 다르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가장 놀라웠던 게 베스트 포워드의 경북고의 유정은 선수 선정이 됐는데 이번 대회 기록상으로는 4경기에 포인트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아까 뭐 말씀 나왔지만 김시환 선수 8포인트, 김상엽 선수, 네, 김상엽 선수, 뭐 경기고 우승을 이끈 김용수 선수도 1골 5도움 네. 있었고, 뭐 경성고의 이성우, 강효준 이런 네. 선수도 8포인트, 7포인트 했잖아요. 이런 선수를 다 제치고 경북고의 유정은 선수가 이번에 베스트 포워드에 포인트는 없는데 이렇게 뽑혔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고도 좀 의아한 대목이었고, 그리고 왜 베스트 디펜스는 2명일까? 저는 이게 다 포지션별로 1명인데 왜 디펜스만 2명일까? 공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2명인가? 해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펜스 2명을 뽑은 걸 보니까 이러면은 베스트 포워드도 1명 말고 한 3명 뽑아서 베스트 6 가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번 뽑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개인상 또 받은 선수들 축하를 보내겠고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고속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우리나라 하키를 좀 이끌어갈 미래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을 보내보겠습니다. 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내가 생각한 MVP는 누구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선수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다. 왜 내가 왜 상을 못 받은 거야? 네. 자기 어필, 자기 PR이 되죠? 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도 또 비하인드넷 제작에 담아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김찬 PD와 함께 이렇게 국내 대회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쉽게도 다음 기약이 당장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또 언제 카메라에 살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또 모쪼록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 아시아리그 때처럼 네. 네, 시청자 수를 기록을 해주셨고 네. 정말 많이 봐주셨습니다. 네. 고교리그 우리 고교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온더스포츠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83회 저희 이만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비하인드넷 다음 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